번아웃에 취약한 환경은 매일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상을 오랜 시간 겪는 거예요. 이러면 더 이상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하던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막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타나게 되는 번아웃 증후군 현상이죠. 식욕이 없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몸도 아프고 뭐 소화불량이나 뭐 심장 두근거림이나 뭐 기운 없이 축축 처지기도 합니다. 또 평소에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별로 재미가 없어지고 별 즐거움이나 의욕이 없어요. 또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일할 때나 대화할 때나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집니다. 우울증 현상하고 좀 비슷하죠. 실제로 번아웃에서 더 나아가면 우울증이 되기도 해요. 번아웃 증후군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번아웃 걸리는 사람들은 자기 멘탈이 이거밖에 안 됐나 하고 스스로 되게 한심해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죠. 정신력이 너무 강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버티고 힘든 것도 캐치 못하고 막 무조건 달렸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걸 막 다 쏟아내는 동안에도 늘 나는 부족해, 난 더 해야 돼 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 중독자들이 번아웃에 잘 걸리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이라면 일과 이 휴식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더 쉽게 번아웃에 걸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기대나 인정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사람도 지치는 줄 모르고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진 건 무엇이든지 아주 완벽하게 끝장을 봐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보통 완벽주의자들이 그렇죠. 일중독자들은 거의 완벽주의자죠. 근데 인간에게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근육 같은 거죠. 힘들 때 회복할 수 있는 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에 잘 안 걸리는 것처럼 회복 탄력성이 강하면 마음의 질병도 잘 안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과도한 욕심, 지나친 의욕은 이 회복 탄력성을 잃게 만들어요. 난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 난 더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무리하게 되면 이 회복 탄력성이 무너지면서 한 번에 훅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면 하루 이틀 쉰다고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이상 혹은 뭐 한 달, 두세 달 이상을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 그냥 쉬었더라면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되는데 평소에 안 쉰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지쳤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아이고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하고 자책하고 이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지쳤어. 방전됐어. 쉬어야 돼. 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근데 나 빨리 극복해가지고 다시 일 예전처럼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역시 나의 뇌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미래에 대한 욕심이나 계획 같은 건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쉬고 있는 그 순간에 집중하면서 나를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과 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돼요. 어딜 가나 가방 속에 일거리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죠? 보든 안 보든 책이 있어. 하든 안 하든 일거리가 있어. 그걸 꼭 가지고 다녀요. 그거 안 돼요. 일과 휴식의 경계선이 있어야 건강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일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행복합니다. 만약에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집에서도 해야만 한다면 어디까지 할 건지 미리 정하세요. 메일을 읽는 것까지만 하겠다. 혹은 9시 이후에는 절대로 컴퓨터를 켜지 않겠다. 집에 오면 휴대폰은 무음으로 하겠다. 밥을 먹으면서는 절대로 업무 관련 내용을 보지 않겠다. 학원이나 독서실 밖에서는 공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정하시고요. 생활과 일의 경계를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아니란 게 아니라 건강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업무 통제력이 떨어지게 되면 가족에게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많고 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뭐 일만 잘하는 게 능력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휴식을 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꼬박꼬박 휴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을 잘할지는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잘 쉴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휴대폰을 많이 쓰는 것만큼 꼬박꼬박 충전기에 꽂아주는 게 똑같이 중요한 것처럼요. 그리고 휴식을 취하면서 그래, 쉬어야지 내가 또 나중에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생산성을 목적에 두고 쉬지 마세요. 그냥 나를 돌봐주는 느낌으로 지친 아이를 안아주듯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느낌으로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쉬어야 제대로 충전이 됩니다. 특히나 즉흥적으로 휴가를 가는 게 회복하기에 더 좋다고 해요. 완벽주의자들은 어디 여행을 가도 몇 개월 전부터 막 치밀하게 계획 세우잖아요. 한 푼도 손해보기 싫고 동선에 막 한 채의 오차도 없어야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냥 2, 3일 휴가 딱 내고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데나 아무 준비물 없이 여행을 떠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충전이 된다고 해요.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냥 떠나는 겁니다. 해보세요. 준비 없어도요, 여행 다 됩니다. 특히나 내가 일하던 그 근처를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육아로 내가 번아웃이 왔다면 애들을 어디다 맡겼다고 해서 집에서 쉰다?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일거리가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연차 내고서 회사 근처 카페에서 책을 본다? 당연히 안 되죠. 회사가 보이면 안 되죠. 떠나세요. 아무 계획 없이 준비물 없이 충동적으로 떠나면 생각보다 재충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 없어도 어떻게든 우리 회사 잘 돌아가고요. 우리 집 돌아가고요. 나 바보 되지 않습니다. 내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고 충전은 일만큼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루틴에서 살짝만 벗어나 보세요. 제가 참고한 책에서는 항상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쯤 택시를 타보라고 해요. 돈은 좀 들어도 돈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늘 가던 이런 길이 있다면 가끔씩 살짝 돌아서 다른 길로 가보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항상 아침을 안 먹고 헐레벌떡 가던 사람은 한 번쯤 좀 일찍 가서 근처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일상에 아주 살짝만 변화를 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책 보는 게 힘들면 공원에 나가서 야외에서 봐요. 근데 그것도 지치면 또 다른 장소로 바꿔요. 번아웃에 취약한 환경은 매일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상을 오랜 시간 겪는 거예요. 이러면 더 이상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상에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주면 우리의 뇌가 환기되고 번아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내가 번아웃에 걸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일 혹은 공부 혹은 뭐 집안일 하시느라 항상 수고 많으시죠? 나만을 위한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나도 나를 안 챙겨주면서 누구한테 뭘 바라겠어요. 나를 잘 돌봐주면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느낌이 따뜻한 상담사 오빠였습니다.